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최근 시장이 쏠림 현상도 많고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크게 고생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보게 되면 저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던 시장이죠. 근데 지금은 하락 종목 수가 또 훨씬 많습니다. 이게 특정 섹터로 쏠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원전 쪽, 그다음에 뭐 수소 쪽 이런 쪽들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또 원전 유전 관련해 갖고 그런 쪽으로 강하게 쏠렸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 날도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강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한국하고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48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재 광물들 이런 쪽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아주 길게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러려면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한국하고 아프리카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도 그런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일찍 캐치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62평선에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돌파가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 굉장히 이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또 좀 거세게 이렇게 나왔죠.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때가 8시 51분 현물 시장 시작하기 전입니다. 자, 선물 시장은 15분 먼저 시작하죠. 그때 한 천억 정도 천억을 채 매도를 안 했었는데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9시 20분 정도에 한 4,500억 이상을까지 매도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지수가 선물이 좀 밀리니까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강하게 또 양성까지 뽑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심하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자, 거기서 지금 이 옵션 쪽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 좀 이렇게 강한 탄력을 받게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상시에는 옵션 시장을 볼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만 지금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옵션 시장도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수급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콜 옵션 매도 포지션 좀 전에 보니까 지금 누적해갖고 한 16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이 더 이상 크게 이게 좀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 시장은 위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일 겁니다. 반대로 이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에서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거는 시장에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뭐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뭐 그 전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좀 좋은 시장의 긍정적인 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 날이 목요일인데 그날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죠.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크게 매파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좀 따라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하고 그 다음에 저 선물옵션 동시만기하고 겹쳐 있는 다음 주 목요일이 지난 이후에 뭐 좀 어떤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요. 저 오늘은 반도체 섹터를 먼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 쪽 이쪽은요.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들 보면 저 TSMC 대표이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올해 반도체 시장이 10%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반도체 섹터는 지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일 텐데요. 자, 올해 10% 작년보다 10%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TSMC 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상당히 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어제 아침에 나온 기사들 그런 걸 좀 살펴보게 되면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나온 겁니다. 2030년까지 현재 반도체 매출이 현재 전체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1650조 정도 시장으로 클 거다라고 그런 전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는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 삼성전자를 안 사야 되겠습니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 명인들여볶기나 뭐 이런 데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삼성전자가 현재 위치한 주가, 이 주가는요,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한 그런 주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뭐 많았었잖아요. 로이터 통신 쪽에서 콜테스 통과를 뭐 실패를 했다 이런 악의적인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노조 관련해 갖고 뭐 파업 관련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악재성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다 반영한 주가가 뭐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은 그런 구간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야 되는 이유를 사고 들고 가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그냥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이때 액면 분할을 했죠. 그러면서 96,800원이라는 주가를 고점을 찍었습니다.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21년에 삼성전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자, 이 영업이익이 한 51조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올해는 뭐 한 40조 정도 그쯤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에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2021년도보다 좋아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야죠.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주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 결정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삼성전자 쪽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 그런 거죠. 수율이 안 나온다. 그리고 또 발열 문제, 이런 부분들 로이터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된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뭐 요거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젠슨 황이 삼성전자가 결국은 납품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덧붙여 드리고 싶어요.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납품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야죠. 예, 매수해서 기다리세요. 나중에 또 그 콜테스트 통과했다 그러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지금 사야 되나요?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그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서 기다리는 투자자가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사기 좋은 구간이니까 꼭 계좌에 좀 편입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우스는 대표적인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세정 장비는 보통 보면 전 공정에서 주로 이렇게 쓰이던 장비들입니다. 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공정이 있고 후 공정이 있죠. 후 공정은 뭐 테스트나 패키징하는 공정, 이런 공정을 후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 세정 장비는 전 공정에서 주로 쓰이던 장비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HBM이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저렇게 많이 차이 난 것도 SK하이닉스는 HBM 쪽에서 잘 적응을 한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좀 뒤처졌다라는 이유로 이 주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회가 되고 있지만요. 그 덕분에 지금도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전공정에서 세정 장비를 주로 썼는데 지금 이 HBM 수율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HBM 수율하고 관련되는 게 세정 쪽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세정을 하질 못하면요. 세정은 뭐 말 그대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깨끗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면 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에서는 그동안 세정 장비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HBM이 확대가 되면서 이 세정 장비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그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HBM향 세정 장비를 개발했고요. 아마 지금 계약 체결된 부분들이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군데 다 납품이 됩니다. 근데 두 개 합쳐갖고 한 25대 정도 지금 계약 체결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반도체 업황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바닥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공정 쪽에서도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하던 거 전공정 장비들, 세정 장비 이런 부분들도 납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제우스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로봇입니다. 지금 실제로 커피에 반하다라는 커피 프랜차이즈의 그 바리스타 로봇을 납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반도체 생산 공장들 이런 쪽에도 이 협동 로봇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매출이 로봇이 한 17% 정도를 차지했으니까 작은 비중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우스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서 지금 사기 좋은 구간이죠.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주식이 많이 올라서 좀 쫓아가기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말씀은 거의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말씀드릴 때 뭐 조회수나 이런 건 작아요. 왜? 그땐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대신 수익률은 훨씬 더 큽니다. 야인시대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 4월 달부터 100% 이상 수익률이 난 종목을 7종목이나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옆으로 기는 구간, 싼 구간,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럴 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제우스 한번 잘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우스의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올 겁니다. 자, 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죠.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습니다. 2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HBM향 세정 장비 이런 것들이 매출에 인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적은 급격하게 늘어날 거니까 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러분 지금 뭐 종목별로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있죠.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신고가 치고 가면서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모습들인데요. 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게 2021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그랬어요. 하반기에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제약바이오 쪽이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봅니다. 최근 나오는 경기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침체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도 좀 엿보이죠. 자, 뭐 며칠 전에 발표된 그 제조업 PMI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3개월 연속 침체 단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유가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 물가에 대한 압력들, 전체적인 압력들을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대선입니다. 물론 연준의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은 강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파월 의장은 외압에 굴복을 하고 그런 외압에 좀 흔들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제니 델런 장관 같은 경우는 야, 물가 안 떨어지는 게 금리가 높아서기 때문이야. 이런 논리를 좀 말이 안 될 듯한 그런 논리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미국의 대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려면 언제겠습니까? 자, 9월 연준 회의가 끝나면 11월 달에는 대선 전에는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해야 뭐 그 전에 대선 전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뭐 이민 관련해서도 제안한다 그러고 뭐든지 지금 미국의 정치권 같은 경우는 대선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해로운 행동들 그런 것들은 안 할 겁니다. 금리도 낮추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동력을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3년 내내 고생을 시켰고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면 하반기엔 제약바이오라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매집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자, 요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월요일 날 우시바이오 이번에 바이오 USA에 참석 안 하는 거 지금 오늘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 월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미리. 자, 근데 이 우시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좀 경쟁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우시바이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 갖고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 준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올해 1, 2, 3공장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공장까지도 풀가동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실적 부분들 계속 좋아지는 모습일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좋은 구간이니까 이 종목도 차분하게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주식은 이럴 때 사야 됩니다. 위에 있을 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사기 좋은 구간. 그리고 또 한 종목, 제약바이오 쪽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요 종목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어요, 시청자님들. 이재필이가 실적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 종목을 얘기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툴젠입니다. 이 툴젠은 성장 잠재력의 끝판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장 잠재력 하나만으로 따진다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 중에 성장 잠재력은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이 툴젠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까지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꼭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 됩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전자 가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 크리스퍼 카스9 3세대 유전자가 크리스퍼 카스9입니다. 카스9.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누가 발명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엄청나게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쪽들 신약들 이렇게 만드는 거 좋은 약들 많이 만들고 있죠. 이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약들 같은 경우는 병을 좀 완화시키거나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유전자 가위 치료제들 이런 것들은 병의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암도 그렇고요. 모든 거의 뭐 상당히 많은 병들이 이 유전자가 잘못 이렇게 변이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자, 이건 누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자, 지금 3개 그룹 정도가 특허 다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그다음에 MIT 공대가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 두 번째는 노벨상을 받은 거죠. 크리스퍼 카스9으로 노벨상을 받은 그룹입니다. UC 버클리, 요거 CVC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UC 버클리. 그리고 하나는 툴젠이에요. 바로 이 툴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툴젠의 창업자가 김진수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서울대학 교수님을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이거를 갖고 툴젠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툴젠이 그 두 그룹, 엄청난 그룹이죠. 브로드 연구소하고 CVC, UC 버클리 쪽하고 툴젠하고 지금 이거 누가 가장 먼저 개발했느냐 여기에 대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주니어 파티, 시니어 파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먼저 선개발자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 거는 브로드 연구소일까요? 아니면 CVC일까요? 아닙니다. 툴젠이 지금은 가장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허 출원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선출원주의, 그냥 특허 먼저 등록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은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2013년 이전에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가려야 됩니다. 선개발자를 가리는데 지금 가장 먼저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시제는 야구로 따지면요. 한국 시리즈 올라가 있는 거예요. 1등으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2등하고 3등 지금 브로드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UC 버클리 쪽이죠. 그쪽에서 지금 저촉 심사 중입니다. 저촉 심사라는 거는 누가 먼저 이걸 뭐 발명했느냐 이거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1차에서는 브로드 연구소가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2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브로드 연구소가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기는 쪽하고 툴젠하고 다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걸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시니어 파티에 있는 쪽이 이길 확률이 75% 정도가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 툴젠이 이긴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크리스파9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약을 개발하는 쪽에 거기 라이센스 수입, 로얄티 수입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직접 개발도 합니다. 샤르코마리투스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삼성그룹의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고치는 그 크리스파9 의약품을 개발 중이고요. 또 식물 쪽에 유전자 교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GMO 규제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상당히 좋은 그런 매출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매출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툴젠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매출이 저게 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 원래 어느 누구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안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성공이 아니죠. 뭐 그 특허 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그럴 때는 정말로 엄청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깊숙하게 해보셔야 돼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1,000원에 수없이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때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얘기하는 거 듣고 저거 좋구나라고 잠깐 들어갔다 말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 분명히 엄청나게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깊숙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라고 뭔가 다가오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 얘기는, 섹터하고 종목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뭐 여기서 시장은 좀 출렁출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될 거고, 섹터별로 유망하다 싶은 섹터들, 이런 쪽을 반드시 좀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유비무환이란 얘기가 있죠. 자, 여러분들 뭐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해서 남들보다 먼저 알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0배거 10배 수익 난 종목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 남들보다 조금 한 발만 앞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뭔가를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그리고 계좌에 편입하는 이 해안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